네, 오늘이 휴가 피크인데 참 어수선한 주말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미사일이 긴급 발사되자 새벽 1시에 NSC 전체 회의가 문 대통령에 의해 소집됐습니다. 한미 미사일 합동훈련도 오전 5시 45분쯤에 동해에서 실시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홍 박사님, 고각, 그러니까 똑바로 위로 쏘아 올린 높이가 3,700km 정도 그 이상 된다 하면 이게 미국에서는 뭐 워싱턴까지 날아간다는 얘기도 나와요? 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즉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화성 14형을 발사했는데요. 그때보다 고도 높이로 해서 900km나 더 나갔어요. 900km 더 나갔기 엄청 더 올라갔네요. 네, 위로 900km 갔다는 거는 평면으로 해서는 뭐 수천 킬로 더 나가는 거기 때문에 3,724km를 올라가서 47분 12초 동안 날아갔다. 통상 중국에서 미국으로 만약에 대륙간 탄도탄을 쏘면 40여 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47분을 날랐다고 하는 거는 미국 본토 깊숙이까지 분명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중서부를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맨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재진입 기술, 그것도 뭐 북한은 확인했다 그러는데 과연 그게 7,000도 고열을 견디는지는 아직까지 이제 그게 마지막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재진입한 이후에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전자장비가 온전히 있느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 본토에 떨어뜨려서 폭발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정면으로 사실상 상징적인 군사 도발한 거다. 정면 선전포고한 거나 다름없는. 더군다나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지난 7월 4일 날 화성 14형 발사한 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그 안보리 제재 수위를 높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중국은 어느 정도는 따라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조금 미적거리고 있어서 지금 미국은 또 국내법상으로 상원과 하원에서 북한뿐 아니라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까지 다 가결시켜 놨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 안 하면 이게 이제 법으로 마련되는데 비토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의 만장에 치러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또 대형 도발을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뭐 이제 더 거칠 게 없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거의 반대하기가 어려워질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놀란 게 원래 27일쯤 아마 발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젯밤에 발사를 했습니다. 보통 북한 같은 경우에는 새벽이나 아침에 발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밤에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간에 기습적으로 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직접 얘기했다고 하듯이 우리는 대륙간 탄도탄의 기습 발사 능력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 못할 시간 아무 때나 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위치 자체도 자강도라는 곳인데 자강도가 어디냐면 우리가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사이에 도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만들었죠, 북한이. 자강도하고 양강도가 있는데 양강도는 그야말로 압록강, 두만강 사이에 있는 거고 압록강 상류. 그래서 양강도잖아요. 양강도고 자강도는 이제 그 압록강 상류인데 그 내륙 깊숙한 곳에서 지금까지는 거의 한 번도 발사한 적이 없는 그곳에서 발사했다. 그 얘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발사할 수 있다. 또 아무 곳에서나 발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정컨대는 아마도 저것도 고정식 발사대가 아니라 이동식 발사대에서 분명히 쐈을 것이다. 근데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국 본토를 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하는 거는 미국으로서는 이건 예측 불가. 그 자체. 그러니까 뭐 LA 타임스는 보니까 그 미국 신문들은 워싱턴 근교에 해군 기지가 있는데 여기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어요. 해군 기지를 정확하게 맞히지는 못할지라도 그 근방에 어딘가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미국은 이제 상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금요일 밤에 이제 뭐 비 오는 데지만 어쨌든 본관에서 칵테일 미팅도 총수들하고 하고 나름 좀 이렇게 뿌듯하게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이제 자정 다 돼서 미사일 쏘고 새벽 1시에
회의 소집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이제 ICBM 발사가 분명히 미국을 향한 메시지인데 문재인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한 결과를 갖고 왔죠. 어쨌든 27일까지 실무군사 회담도 제의를 했고 7월 16일 날 이제 베를린 구상을 통해서 체제 보장을 전제로 대화를 하자 했는데 이 대화 제의를 뭐 그대로 걷어찬 형국이 일단 됐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남북 대화 이니시티브를 내가 지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북한은 콧방귀도 안 끼고 있는 형국인데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가 엄청난 숙제로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 NSC 80분 뒤에 소집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를 즉각 배치를 하는 것을 검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드 배치가 더 빨리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사드 배치는 사실 어제 신문에 이렇게 다 난 게 금년 내로 배치가 어렵다 이렇게 그러니까 4기를 추가 배치하는 문제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제 사드가 6개 발사대로 돼 있는데 2개만 지금 가 있거든요. 4개는 외관에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배치하려면 환경 영향 평가를 뭐 상당히 이제 심도 깊게 이제 해야 하는 걸로 한미 간에 다 합의까지 됐는데 네. 근데 이제 하루 만에 뒤집어질 수 있는 계기를 북한이 마련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아마 사드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이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저께 밤의 상황을 보면 11시 41분에 북한이 발사했는데 9분 뒤에 우리가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고. 그러니까요. 상당히 네. 빨랐다고 볼 수 있죠. 9분 뒤에 보고가 됐고, 그 다음에 11시 50분에 보고받고, 70분 뒤인 1시에 국가안전보장위의 전체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이 시간에 전체회의 소집하기도 쉽지 않죠. 그렇죠. 새벽 1시에 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가장 두드러진 게 사드 그 발사대 4기를 배치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기 때문에 즉각 전개해라. 이거는 굉장히 큰 뉴스죠. 사실 네. 굉장히 큰 뉴스인데 이 미사일 발사에 이제 묻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중국과의 관계에서 잘만 하면은 네. 이게 우리에게 명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간주할 수도 있지 자, 않을까. 봐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늦출 명분도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정부에 한 말씀 이제 드린다면 사드는 사드대로 이제 뭐 그렇게 된 거고 네.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도 상대방이 수천 개의 핵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어떻게 억지를 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개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전술핵무기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를 검토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도 전술핵무기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를 검토 안 한다는 건 지금 우리가 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다. 북한의 미사일 날라오는데 사드로 수도권은 막지도 못해요. 사드를 배치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사드는 그렇게 하더라도 전술핵무기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해서 그걸 가지고 억지력을 가진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핵 협상을 해가지고 포기시켜야 됩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억지력을 안 가지고 협상한다는 거는 사실은 북한이 볼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억지력이 없는데 무슨 협상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홍 박사님 말씀은 사드 추가 배치와 팩3뿐만 아니라 전술 핵무기를 한시적으로 들여오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배치는 하되 북한이 포기하면 다시 철수하면 되니까 네네.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배치를 하자는 거죠. 네. 뭐 백팩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지금 5시 45분쯤에 동해 쪽에서 한미연합 미사일 대응훈련이 있었다. 동해안 하면 지금 오늘, 내일, 모레가 이게 휴가 절정이라서 뭐 보이진 않았겠지만 그런 사실을 시민들이 알면 비서객들 상당히 놀라겠어요. 놀랄 수 있죠. 왜냐하면 동해안 쪽으로 많이 지금 피서를 떠났지 않습니까? 어제 저 영동고속도로는 엄청 막히던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뭔가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또 불안해할 수 있어요. 미사일을 저렇게 쏘고 북한이 ICBM급을 개발해서 계속 쏘는 상황에서 네. 우리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될 수 있고 우리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 강도 높은 연합훈련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계속 저렇게 우리를 뭐 놀리는 건지 아니면 무슨 장난을 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렇게 국제사회에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체제
구축을 위해서 저런 형식으로 도발을 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보여주는 건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저런 식으로 단호하게 보여줘야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에 응징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대화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 대화는 추진해야 되겠지만 그런 모습만 보여줬다면 북한이 저런 모습을 포기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사력이 우위에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줘서 북한이 더 이상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북한의 미사일이 ICBM이다 아니다 뭐 말이 많았는데 지금 기술은 갈수록 좋아지고 지금 군도 ICBM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발사 결과가 북한 정권의 안위를 보장하지 않을 것이다. 역효과를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기존에 계속 군사적 대응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러시아는 ICBM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ICBM이냐 아니냐의 문제, 그다음 실제로 실효성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의 문제가 이른바 그 레드라인하고 관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건널 다리를 걷느냐 안 걷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는 많이 건넜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다양한 옵션들을 검토해 볼 수 있겠죠. 심지어 뭐 CIA 국장은 미국 그 언론과의 대담에서 이른바 참수작전도 옵션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카드를 만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최근에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북한이 상당한 자생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 압박의 효과가 과거처럼 크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능한 모든 그 카드들을 테이블에 놓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원, 하원을 먼저 419대 3으로 통과했고 상원에서도 압도적 반대가 2표밖에 없었어요. 이 정도로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지지는 받아놓은 셈이고 실핏줄까지도 막겠다는 법안이 지금 손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중국의 입장도 그렇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활로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한테도 할 말도 있어야 되고 미국에도 할 말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드 발사대 4기 이제 추가 배치 지시가 이제 곧 이제 났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관계를 긴밀하게 다듬어야 되는데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다라고 잘 설명을 하고 또 유엔 안보리 소집에서 추가 또 북한에 대한 규탄과 추가 제재 조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럴 때는 단순한 미사일 우리는 재래식 미사일이고 북한은 핵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 없이 북한에다가 엄포를 주는 것 자체가 북한은 엄포라고 안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지난번에 한미 간의 미사일 협정에 대해서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꺼내셨다는 거예요. 한두 중량을 2배로 높이겠다. 500km까지밖에 못 하는데 김정은이가 지하에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이게 벙커버스트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1톤이 돼야 된다. 1kg. 그래서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거 올바른 즉각하라고 또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계기가 있을 때 미국의 전술 핵무기 그러나 그냥 배치하는 게 아니고요. 91년 전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거다. 어디까지나. 이게 그냥 억지력을 우리 국민의 핵미사일 억지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안심하고 살게 국민들을 해주고 거기다가 핵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비장의 카드로 전술핵을 갖다 놔야 된다. 이게 우리 군에서는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계속 우리를 못 믿냐 이런 식이거든요. 네네. 근데 말로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로 배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실질적 핵 억지력 말씀하시네요. 네, 지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대화 기조를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남북 군사회담을 27일까지 갖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결국 미사일을 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술핵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면 당분간은 이 기조가 유지되기 쉽지 않겠어요. 북한 김정은이의 계산은 무엇보다도 지금 남북 대화라면은 오늘 같은 발사를 못 하기 때문에 남북 대화는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통일부에서 얘기하시 안 한다고 부인한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더 핵 능력을 갖추고 나서 더 협상력을 키운 다음에 하겠다는 그런 보관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와중에 개성공단 재개시기 이런 거 북한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기대했을 텐데 이거 핵 문제 해결이 진전이 있어야 된다. 또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문정인 교수가 이를테면 규모라도 감소할 수 있는 걸 한미 간에 협의할 수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근데 그것도
고려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랑 군사 대화 해봐야 얻을 게 별로 없거든요. 예. 따라서 남북 대화가 지금 끝난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억지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제재를 가하면서 때가 되면 저는 남북 대화 되리라고 봅니다. 되는데 네. 한 번에 그 엄청난 긴장 고조가 있은 다음이 되지 않을까 지금 우려가 됩니다. 네. 주말 운동하시다가 저희가 급히 모셨는데 홍현익 연구위원님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